일산은 전반적으로 좀 용적률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 있거든요. 왜 동탄을 갑니까? 서울로 가야죠. 일산이 사실 네. 3기 신도시 발표하고도 좀 말이 있었고요. GTX 관련돼서 좀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고.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GTX-A 노선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산의 그 GTX-A 그 킨텍스역이 일산의 이제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쪽에 좀 치우쳐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대표적인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갭차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한 1억 원 후반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접근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위치에 지금 창릉이랑 대장 신도시가 네. 지금 막 3만 세대 이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악재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새 집들이 막 왕창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구축 아파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기존에 또 3호선도 있고 뭐 경의중앙선도 있지만 그 두 노선은 지금도 서울 중심지로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일산 가격에, 집값에 상당히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려워진 상태인데, 투자 관점, 소액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상태다.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그 금액이면 사실 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이 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보니까 일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네네. 이동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아, 일산은 특이한 게 응. 일산처럼 이렇게 노선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사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 중심지로 접근을 할 수가 사실상 힘듭니다. 출근 시간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 체계가 이제 지하철보다는 더 좋죠.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경향이, 보통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노선이 잘 돼 있는 지역보다는 전철 역세권 주변 아파트 집값이 더 높은데, 일산은 오히려 버스 정거장 그 주변 아파트들이 오히려 전철역 주변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무슨 마을 붙어 있는 그쪽 밀집 지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산에 투자를 한다 만약에, 그럼 어떤 투자 예. 포인트를 좀 잡고? 굳이 일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다면은, 같은 기수의 신도시면은 같은 정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자는 같겠죠. 네. 근데 기본적인 골자는 같지만 그 도시마다 이제 그 컨셉이 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렌들리.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낮아요. 그 말은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 사례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일산은 전반적으로 좀 용적률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일산 재건축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사업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전원 생활을 같이 즐기려면 건물이 높으면 이게 경관이 가려지잖아요. 그걸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층수가 높지 않은 아파트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좀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지금은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표본이 없으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조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한번 시도를 해서 좋은 표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후죽순 이제 사업들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신도시를 재건축한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또 이제 개발 모델이 되겠죠. GTX-A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동탄입니다. 네. 동탄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동탄을 이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동탄이 원래 이제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좀 면적이 넓습니다. 넓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용 인구도 많고 그렇게 되겠죠. 동탄의 이제 교통 체계가 이제 계획이 된 게, 이제 동탄에서 이제 외부 도시로 연결이 되는 그 노선은 이제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동탄역은 이제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제 외곽에서 중앙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제 그 가지 노선들을, 연계 교통 수단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계획들을 해서 이제 연결을 시킨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아직 거기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 규모가 크고 수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수요가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게 그래프를, 어느 아파트를 이게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같은 요인으로 변동이 되는 거면 결국 그 그래프 모양이 똑같겠죠. 이렇게
전세가랑 매매가가. 근데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매가와 전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생각하자면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된 값인 거죠, 매매가는. 근데 전세가는 현재의 사용 가치, 얼마나 편리하냐, 이게 반영된 값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서 이제 그 전세가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통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탄역 주변은 매매가는 거의 시범단지들은 거의 뭐 10억에 육박합니다. 이제 전세가는 한 3억 원 수준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갭차가 벌써 한 7억, 6억, 7억 이렇게 나죠. 뭐 GTX도 개통이 되고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연계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이제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현재 살기는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전세가가 그만큼 못 따라준다는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투자 자금이 6억, 7억이면 왜 동탄을 갑니까? 서울로 가야죠. 현재로는. 그쵸, 예. 아, 동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절대. 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 정도 투자금이면 서울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앞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교통 체계는 좋아질 거니까 점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이 많이 따라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고, 지금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투자 자금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동탄은 조금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실거주로는 좀 괜찮겠네요. 조금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동탄은 이제 자족 기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삼성 포함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거죠. 네. 사실 A 노선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네. 사실 B, C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GTX B 노선 얘기 좀 해볼까요?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청역 가장 유망하다고 봅니다. 남동구. 예, B 노선이 뭐 송도도 있고 뭐 부평도 있지만 송도는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2억대 중반 이상. 그리고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고. 근데 이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 사이에 사실 매매가가 많이 뛰기는 했어요. 이제 좀 이런 소문들이 또 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책을 집필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아, 거기 롯데캐슬이랑 힐스테이트. 예, 주변에 인천시청역 주변에. 근데 인천시청역은 기존에도 뭐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이제 같이 이제 W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두 노선 다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서울로 접근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별다른 상승이 없었던 건데 B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됨으로써 이제 서울 접근성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청역 주변을 보면 총 8군데 지금 대규모 그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인천시청역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대부분 그 정비 사업 구역들은 역세권은 아니에요. 근데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다 GTX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개발 영향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규모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주변의 생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깨끗해지겠네요. 예.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하면 대규모 정비 사업 구역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이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 분양 물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8개 사업구역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한 1만 3천여 세대? 이 정도인데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1만 3천여 세대 그 자체만 보면 많은 거지만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4천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예. 나머지는 다 조합원. 심지어 조합원 이제 물량이고 나머지 심지어 어떤 사업구역은 아예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없는 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4천여 세대도 그 자체만 보면 많은 거지만 이미 그 인천시청역 주변에는 많은 세대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4천 세대도 분양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분산이 될 거고요. 공급이. 대신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조합원들은 각 사업구역에 살다가 이주 및 철거하려고 하면 그 주변으로 전세를 구해서 일단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전세 수요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갭차가 더 점점 줄어드는, 지금도 적지만 더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13,000여 세대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세대가 2022년에 입주를 합니다. 거의 7천여 세대, 6천여 세대, 7천여 세대 이 정도 규모인데 이 전세가 한꺼번에 이제 빠져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인천시청은 그런 여건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2022년 이전에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돼 있다. 적은 투자 자금으로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인천시청이
제법 괜찮은 투자 지역이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만약에 전세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서 만약 그 사이에 만약에 세입자가 뭐 다시 세입자를 다시 들이거나 할 때는 낮아진 전세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죠. 네. 그러면 그 갭만큼 또 메워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그 여력이 된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버틴다면 결국은 더 큰 수익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서민이잖아요, 우리 다. 예. 서민이 이제 과연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이제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융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로 생각하는 것도 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전세가를 조정받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진짜 소액을 좋아하시는군요. 현실성이 있잖아요. 네. 예.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보던 지역인데 투자 자금 때문에 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자금이 부담이 없다면 뭐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혹시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B 노선 중에서? 평내 호평역은 이제 그 위치만 이제 정반대고 결국은 이제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적지 않은 세대가 살고 있고 기존에 경춘선이라는 기존 노선이 있었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지 못했고 네. 근데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맞다 하나 더 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인천시청역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천시청역 주변에 이제 정비 사업지들은 이제 1번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 입주 물량은 13,000여 세대가 되지만 네. 근데 평내 호평역은 바로 앞에 이제 그 평내 4지구가 거기 7,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그냥 허벌판에 바로 이제 도시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거든요. 그 7,000여 세대는 기존의 그 평내 호평역 주변의 아파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량이라는 거죠. 기존의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0여 세대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생으로 이렇게 다 생으로? 예, 생으로 공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은 기존 세대에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내 호평역보다 더 좋은 입지에 왕숙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 특히 66,000 세대나 들어오는데 평내 호평역보다 더 좋은 상위 입지에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 지금 자체의 그 평내 4주구의 7,000 세대도 부담스러운데 과연 이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좀 더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장단점이 있네요. 예.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제가 강조했다시피 그 노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같은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그 지역을 들어가 보면 이런 세부적인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시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동적일 수 있는 거죠. 평내 호평이 그래도 조금 투자금은 덜 들어가. 예, 거기도 그쵸? 지금 거의 한 6,7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원역은 어떻게 보세요? 그전부터 수원역은 사실 경기도에서 거의 뭐 탑으로 꼽힐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죠. 관심도 엄청 많습니다. 예. 기존에 뭐 1호선 뭐 거의 한 40여 년 전부터 이제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고 뭐 2013년에는 분당선 연결이 돼서 또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 밖으로 나가보면 진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버스 노선들이 진짜 서울이랑 주요 뭐 각 경기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이 요충지인 건 맞는데 수원이 또 이제 특징이 보통 대부분의 이제 경기도 도시들은 이제 서울의 위성 도시화 돼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서울로 다 출근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대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자주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도 빨리 늘고 지금 거의 뭐 130만에 육박하는 정도인데 그 대기업의 존재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 이제 수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통 쪽 이쪽이었어요. 거의 뭐 망포동 뭐 이제 메탄동 이쪽 이제 그쪽이 이제 전통적인 부촌이었는데 수원역이 이제 단점이 그런 그 광역 교통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울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GTX C 노선이 수원역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거기도 이제 그 수원역 밖에 보면 매교동 일대로 보면 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정비 사업 한다 이러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뜨문뜨문 소규모로 진행이 되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왜냐면 주변 그 동네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좋게 만들기도 한계가 있고 이런데 수원처럼 특히 매교동처럼 이렇게 여러 사업구역이 한꺼번에 밀집돼 있으면서 각 사업구역마다 뭐 2,000세대씩 뭐 3,000세대씩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낙후돼 있던 동네가 한꺼번에 확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도 주변 시세에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동네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주변에 이제 구축들 이 아파트들도 따라가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 그러죠. 일종의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일대가 다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분당선이 왜 이제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화서역 통해서 저 호묘실까지 연결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물론 그 라인을 따라가서는 사업구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소규모고 기존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기존에 교통이 좋지 못했는데 신분당선이라는 좋은 라인이 들어오니까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명품 주거 라인이 또 형성이 될 거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은 지금 수원의 중심이 과거에는 이제 저거 영통 쪽이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랑 이제 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동남쪽에 치우쳐 있던 그 중심이 전반적으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원역 주변은 지금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뭐 거품이 꼈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 그 매교동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 보더라도 치자면 그 주변의 동탄이나 광교에 비해서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같은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좀 키 맞추기를 할 텐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지만 수원역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냥 그 철도 노선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다 보는데 그런 관점까지 좀 이렇게 폭넓게 좀 보시면 이제 뭐 내 실력도 늘고, 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커지겠죠. 양주 신도시. 네.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저 얼마 전에 광고를 찍고 왔는데 회천지구 쪽하고요, 옥정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두 지구를? 일단 덕정역이 일단 GTX-C 종점이죠. 근데 그 지도를 보면 지금 뭐 지도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회천지구가 이제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 길쭉한 형태의 맨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덕정역의 존재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역시 환승 체계를 생각을 하면 지금 덕계역이 덕정역 바로 전역인데 밑에 1호선 예, 덕계역이 이제 회천역 가운데 있거든요. 덕계역에서 한 칸을 이동을 해서 덕정역에서 GTX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4칸을 이동을 해서 의정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 위치와 상관없이 결국은 GTX-C 노선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회천지구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7호선 연장의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지하철 개발은 대체적으로 복선화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복선이 뭐냐면은 이제 상행, 하행 그냥 각자의 노선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원활하겠죠. 흐름이 단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7호선은. 7호선 연장은 저 북쪽은 저 청라 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복선이고 이쪽은 단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단선이면 아무래도 이제 하행에서 먼저 차가 도착을 했으면 이게 지나갈 때까지 상행은 기다려야죠. 옆으로 빠져서 하행선이 이제 충분히 지나가고 나면 상행선은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행 시간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선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이제 개통 후에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 경계에서 보더라도 좀 많이 물리적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멉니다. 거의 20km 이상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기존 교통 체계보다는 그래도 7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금 장동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노원역에서 이제 뭐 물론 2번이나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환승을 통해서 장동역에서 역시 또 GTX-C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7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옥정지구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이게 7호선 연장이 보통 신도시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좀 이용하기 편한데 다 외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용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중요한 거는 환승 체계까지 생각을 하면 7호선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회천지구냐 옥정지구냐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GTX가 들어가는 회천지구가 좋은데 도시 대 도시를 보면 옥정지구가 생활 인프라는 훨씬 잘 돼 있어요. 회천지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자 관점이라면 당연히 좀 회천지구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실거주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7호선이 생기는 것도 옥정지구의 호재는 맞으니까 그래도 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환승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빨리 서울 중심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거주까지 하면서 나는 좋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거다. 이럴 거면 옥정지구를 고려한 것도 나쁘지 않죠.